자, 야당에서 전당대회 8월 말에 치러집니다. 추미애 의원,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이 출마했는데 약간의 진흙탕 싸움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 테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입니다. 자, 2004년 3월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요, 구자욱 차장. 네. 자, 추미애 의원과 관련된 탄핵 논란 왜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 당시에 여당이 이제 분열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새천년 민주당으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네. 당선된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추미애 의원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새천년 민주당에 남아서 야당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이 새천년 민주당이 그 공조를 해서 이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를 하거든요. 네. 당시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네. 이제 그 친노 진영에서 보면 약간의 원죄가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의원이 네. 나는 원래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네. 네, 이제 이렇게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추미애 의원이 했던 얘기를 저희가 음성을 들려드릴 텐데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핵은 2004년 3월에 있었고 4월 1일 날 김종인 의원은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날입니다. 2월 말에 이미 실제로 공천받기 한참 전에 새천민주당 수뇌부 빌실회의에 참석해서 탄핵에 대한 의견을 김종인 대표가 냈느냐 마느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추미애 의원의 육성으로 듣겠습니다. 이제 시끌벅글 이렇게 한 것이 이제 2월 한 하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당 순회들이 다 와 있는데 그때 이제 오셨어요. 이제 저 말씀이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충분히 법리적으로 이유 있고 또 그런 분위기다라고 이제 하니까 급격하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주저주저 머뭇하던 새천년 민주당이 김종인 의원이 당시 비례대표 후보, 예비 후보 정도쯤 됐겠죠. 그 자격으로 내가 다 알아봤더니 가능하더라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더 들어보겠습니다. 탄핵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직접 설명하면 엘리베이터 타면서 용서할 수가 없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보고 스파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김종인 의원이 설득하는 바람에 내가 앞장섰다. 그러니 나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렇게 악감정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미애 의원이 탄핵에 앞장서지는 않았는데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동조를 해서 탄핵에 이제 그 찬성표를 던진 거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데 김종인 당시 대표가 이 수뇌부 당시 새천년 민주당 수뇌부 밀실회의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대한 책임이 김종인 대표에게 있는 것처럼 조금 이제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것. 자, 글쎄 일단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날 내가 참석했다, 추미애 의원이 맞다, 이런 얘기를 좀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2월 상황이고요. 또 그 탄핵 표결을 하려면은 그 국회의원 신분이어야 되는데 당시에 김종인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표결에도 참석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책임을 떠넘기느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은 당연히 아니었죠. 2월 말에. 그러나 비례대표 2번을 받았다는 건요, 박성국 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남성 중 가장 앞순위를 받을 만큼 깊숙하게 건의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확인이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저 당시에 제가 저 당을 출입하고 있는 현장 반장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상황을 사실은 그 시간별로 저희가 그때 아주 예민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 탄핵 문제, 그 다음에 저거와 관련한 당의 입장 정리 이런 부분을 그때 아주 취재를 했는데 저는 그때 사실 김종인 당시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 와도 개별적으로 저 사안을 놓고 얘기를 많이 나눴고 사실은 또 추미애 당시 대행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결론을 정리하면 당시에 김종인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었지만 비중 있는, 말하자면 친노들이 다 떠나가 열린우리당을 만드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쪼그라진 민주당에 비중 있는, 과거에 경륜 있는 야당으로서는
말하자면 이제 야당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꼬마 민주당이. 네. 이런 데에서 비중 있는 인사가 들어왔다 그래서 빈집에 소 들어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대우를 과거 국정 경험을 가진 인사가 들어와서 어떤 이 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인사로 사실 비중 있게 대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은 아니었지만 당의 주요한 어떤 현안을 논의하고 하는 자리에 네. 김종인 대표가 네. 사실 많이 참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의원으로서 어떤 표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 네. 측면은 김종인 대표의 말이 맞지만 네. 그렇다 해서 그런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지 전혀 않았다. 이런 말도 또 틀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미애 의원으로서는 당시 어떤 김종인 의원의 말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은 그 대화로까지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네. 일정 부분 김종인 의원의 그런 것이 분위기를 붐업하는 데는 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추미애 의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당에 이제 의총이 열렸는데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침묵하고 있거나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삼불가론을 얘기하면서 이게 프레임으로 말려들 것 같다. 우리가 탄핵하게 되면 우리는 3당이 될 것이고 제가 그때 원로들이 남아있는 당에서 나이로 봤어도 연소자에 속하고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얘기죠. 저는 추미애 의원이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동기라서 참 좋아하는 의원인데. 아하, 예. 그런데 추미애 의원 말이 맞고 틀리고 김종인 의원의 역할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네. 탄핵이라면 진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 이런 사안에서 반대했다가 누구의 말 듣고 그걸 갖다가 갑자기 바꿨다. 네. 이거는 어떻게 국회의원의 자세가 과연 맞는가? 네. 이 부분에 의문이 많습니다. 자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스파이냐 뭐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해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에 어떤 그 기가 눌려서 찬성했다. 네. 이거는 아무리 지금 뭐 친노 친문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 그런 동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추미애 의원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추미애 의원은 아까 이제 김종인 대표의 그 말에 영향을 끼친 거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 지나치게 뭐랄까 과잉돼서 제가 그 영향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시에 사실 그 꼬마 민주당이 확 탄핵으로 돌아선 건요. 단순히 저런 헌재 저런 기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지금은 국민들이 헷갈려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탄핵으로 되면 지지가 확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자체 여론조사, 당시에 김영환 정세분석위원장이라든지 여러 당내 이런 보고들이 막 올라가면서 사실은 서로가 그런 격앙의 에스컬레이터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 처음에는 저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서 표결을 했던 것이 또한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어떤 그 경선을 하려니까 그래도 당내 주류인 친노들과의 관계에서 아마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저 대목을 사실 본인은 처음에 반대했었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선거도 있고요. 이해합니다.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있고 당대표가 되고 싶은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또 친노 진영이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추미애 의원이 2004년 탄핵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나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생각이 없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17대 총선에서 이렇게 낙선을 하거든요. 낙선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밥해 먹으면서 애를 키우면서 이제 절치부심해서 다시 정치권으로 컴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탄핵을 정당화하거나 탄핵이 옳았다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탄핵이 조금 정무적 판단이 좀 잘못됐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 탄핵을 먼저 꺼냄으로써 다시 탄핵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전당대회에도 본인한테 좀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실 공방이 되면 될수록 결과는 탄핵을 찬성한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노나 친문 지지층에서 볼 때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도와줬던 사람. 네. 아무리 그 뭐 개과천선했다고 하지만 네. 그것을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좀 쉽지 않은데 저렇게 뭐 탄핵 프레임을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좀 역효과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의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